안녕하세요. 2월 14일 모닝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송 담당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CJ 대한통운인데요. 4분기 실적이 나와서 실적에 대한 말씀드리고 또 저희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리포트 제목을 보시면 각종 비용이 발목을 잡았지만 주주 가치는 제고 중이다. 이게 사실 두 개의 말이 좀 서로 상반되는 말이죠. 비용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는데 주가는 오를 거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구심을 좀 가지실 텐데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998억 원이 나왔고요. 1년 전 대비로는 뭐 증가했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9% 하회를 했고 저희 추정치 대비로도 3.3% 하회를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라고 하면은 이제 택배 회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택배 부분도 있지만 비택배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이 택배 부분은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을 165억 원 상회를 했는데 비택배 부분은 예상보다 199억 원 적어서 결과적으로 저희 추정치 대비로는 34억 원 낮은 그런 실적이 나온 겁니다. 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실적의 어떤 변화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사실 모든 기업들이 그 비용 문제를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비용 증가는 전 산업에 거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실적의 희비는 어디서 갈리냐면 내가 늘어난 비용을 남한테 넘길 수 있느냐 이 가격의 전가 능력, 비용의 전가 능력에 의해서 실적이 갈리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사업부가 이제 뭐 택배 말고 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택배 부분은 비용 증가 부분을 판가에 다 넘기고 있어요. 넘기고 남습니다. 그런데 비택배 부분에서는 그러지 못하면서 실적이 양쪽 부분이 좀 다르게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택배 부분의 영업이익 따로 보면 670억 원이 나왔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뭐 400% 가까이 뭐 증가를 했죠. 그리고 저희의 예상 대비로도 165억 원 상회를 했습니다. 택배 부분에서의 실적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택배 요금하고 그리고 택배 원가 이렇게 두 가지 당연히 볼 수 있겠죠. 택배 요금은 뭐 박스당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택배 그 원가는 절반 정도가 이제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택배 단가가 1년 전 대비해서 13.3% 올랐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택배 단가가 이 막대를 보시면 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여준 적이 없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요금 인상은 2분기 때 했거든요. 지난해 2분기 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올라가고 끝날 것 같은데 아니고 2분기, 3분기 가면서 3분기, 4분기 가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택배 단가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매출 총이익도 같이 들죠. 박스당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오른쪽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대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의 그 걱정 내지 이제 궁금함이 뭐냐면 택배 요금 올리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 택배 기사들 처우 개선 때문에 올려주기로 사회적 합의를 본 거 아니냐? 그러면 요금 인상의 폭이 딱 택배 기사들한테 정확하게 전가되고 넘어가고 회사에 남는 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택배 기사들한테도 많이 넘어가죠. 많이 넘어가서 아까 이제 그 비용 쪽에서 보시면. 판매 단가가 13.3% 늘어나는 가운데 매출 원가, 박스당 매출 원가도 같이 이제 9.4%나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비용이 다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절반 정도만 인건비인 거고 택배 기사들한테 넘어가고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그간의 설비 투자를 했던 거에 대한 비용 또는 뭐 그 금융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적용이 되면서 지금 택배 단가의 상승폭이 매출 원가의 상승폭을 크게 지금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택배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고 이 두 지표의 차이 에서 발생한 이익이 한 400억 좀 넘고요. 그래서 택배 부분의 전체 영업이익 개선이 500억이 좀 넘는데 그 1년 전 대비해서 이익 증가하는 거의 대부분은 이런 판가와 비용의 증가에서의 차이에서 나왔다. 이 회사는 비용 증가를 다 판가로 전가하고도 남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거기다 이제 그 매출원가 말고 또 비용이 있죠. 판관비 쪽은 1년 전도에 한 100억 정도 줄였어요. 비용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예상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165억 원의 이익이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택배 말고 다른 사업부도 있는데 여기 지금 CL 부분과 글로벌 부분을 제가 이제 두 개를 적어놨는데 CL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트럭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다니시다 보면은 대한통운 트럭 커다란 트럭 달달달 거리면서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CL 부문에서의 실적에 잡히는 그런 매출을 내는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그쪽에서의 영업이익이 1년 전 대비 49억 원 줄었고 16% 정도 줄었고요. 글로벌 부문은
해외 자회사하고 이제 해외에서 뭐 M&A 했던 회사들 뭐 이런 그 해외 사업하고 이제 수출입 관련된 포워딩 비즈니스 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합쳐진 부분인데 요게 이제 영업이익이 YOY로 417억이나 감소. 그래서 적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지금 까먹고 있는데 이 먼저 글로벌 쪽이 이제 안 좋잖아요. 요거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해외 택배를 이 회사가 좀 합니다.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이런 데서 택배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100억 정도 이번에 손실이 났다 이렇게 회사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CL 쪽은 트럭 같은 걸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트럭에서 커다란 트럭 이런 간선 트럭 이런 것들은 이 공급이 좀 제한이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분위기에서 비용 증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완전히 판가의 전가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좀 그 이익의 방향이 좀 다른 사업 구도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사업 쪽에서 사업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뭐 철수 관련된 비용들이나 또 뭐 채권 관련된 이런 것들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 이 이제 이 회사의 영업 외 비용에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세전이익이 또 크게 감소. 그래서 저희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이제 법인세가 좀 적게 나오는 바람에 당기 순이익 결론적으로는 저희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실적도 중요한 이슈고 실적 이제 금요일 날 나왔는데 실적도 중요한 이슈지만은 뭐 그 전부터 이제 뉴스를 계속 달궜던 그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통운 본사가 지금 뭐 점거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택배 파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택배 노동자들의 일부가 이제 파업을 하면서 뭐 기사에도 오늘 나오던데 그 택배 CJ 대한통운 택배 부분의 사업에 이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거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모든 기업의 그 실적의 희비는 비용 증가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판가에 얼마나 전가하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그 인건비 놀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비용 증가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대한통운이 시장에 전가를 할 수 있냐 아니면 자기가 떠나야 되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팬데믹 이후로 우리나라의 택배 산업은 이 공급자 우위의 상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택배 요금에 대한 결정권은 택배 업체들한테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한통운 실적에 파업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길게 보면은 길다고 하면 뭐 몇십 년이 아니라 그냥 뭐 몇 개월 뒤 정도로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택배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로 좀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비택배 부분에서의 그 비용이 많이 잡히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좀 따지고 보면은 뭐 올해 지난해 있었던 비용들 생각해 보면 영업권 상각이나 또는 뭐 자산의 조기 상각에 따른 비용 인식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사실은 이 현금성 비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은 이미 예전에 나갔고 비용으로 안 잡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비용이네 하면서 이제 떨어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현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2021년 1년 동안 순차입금이 3,200억 가까이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있다면 그 기업의 가치는 주주의 몫이 있고요. 또 채권자의 몫이 있는데 차입금의 크기라는 게 채권자의 몫인 거죠. 채권자의 몫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전체 기업의 가치라는 거 결국 창출하는 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뭐 아까 4분기 실적 이래나 저래나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거는 기업 가치는 늘어난다는 얘기죠. 기업 가치는 늘어나는데 채권자한테 떼줘야 되는 몫이 줄어드니까 그걸 차감한 게 이제 주주의 몫이라면은 주주의 몫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4분기 실적은 잘 안 나왔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 원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비현금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 가치는 뭐 제고되고 있다, 차입금 줄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2022년 대한통운 저희는 기존의 의견과 뭐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택배 시장의 요금에 대한 결정권 택배사한테 넘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요금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해서 이익을 계속 증가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2월 14일 모닝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